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업심리학, 우리 직업상담 실무 직업심리학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챕터 1의 이제 직업 발달 이론인데요. 여러분 그 직업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 강의에서 이제 챕터의 내용이 제목이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직업 발달에 관련된 그 학자들의 이론들이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우리가 그 선택 이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발달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제 책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 그 어원의 뜻과 우리 이제 직업 심리학적인 측면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직업 상담학에서도 이제 우리의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들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상담학에서 다뤘던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은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학, 즉 일반 심리학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정신 역동적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신 역동적 관점에 이제 반발해서 나타난 행동주의 관점이 있어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정신 역동은 우리가 이제 의식 세계를 강조했죠. 그다음에 반면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의식 세계를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신 역동과 행동주의의 반발로서 나타난 게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인본주의적 관점은 내담자 중심, 그리고 형태주의, 그다음에 실존주의, 이런 이론들이 대표적인데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자기 경향성, 스스로 움직이는 자기 경향성을 강조한 비지시적인 상담 이론들이 인본주의 관점의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들의 장점들을 합친 말 그대로 이제 인지, 정서, 행동 관점의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앨리스의 REB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베크의 인지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실치료, 이런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서를 보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인간 심리학이 발달해 왔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업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자, 심리학 시즌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심리학 시즌 2라는 것은 우리가 응용 심리학으로서의 심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응용 심리학,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봐봐요. 우리가 범죄를 연구하면 뭐예요? 범죄 심리학. 그럼 범죄 심리학은 그냥 프로이트 없이 그냥 생뚱맞게 탁 나오나요? 아니죠. 여기에 이제 프로이트라든지 아들러라든지 행동주의 뭐 반두라, 스키너, 이런 유수한 일반적인 그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여러분 떡볶이가 없는데 치즈 떡볶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떡볶이 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원형이라는 게 있어야지 응용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응용 심리학적인 측면으로서 우리 직업 심리학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을 좀 제가 구분해 드리면, 일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궁금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답이라면, 응용 심리학인 직업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 직업을 하고 있을까라는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제 답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 직업 선택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발달파의 이론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챕터의 제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응용 심리학에서는 이런 앞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어떤 단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 최초의 이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특성 요인 이론은 기존에 파슨스라는 어떤 직업 운동가의 관련된 이론을 우리 윌리엄슨이 받아서 이론화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견해만 말씀드리면 특성 요인 이론은 이런 응용 심리학의 발달을 초래했다.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발달파가 나와요. 발달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슈퍼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슈퍼 외에 이제 여러 명의 학자가 있죠. 그러면서 제일 그룹군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영향을 미쳤던 이론가가 있었는데 홀랜드라는 이론가죠. 홀랜드. 그래서 홀랜드는 인성이라는 개념과 흥미는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업 심리학이 계속 발달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 선택을 두느냐, 즉 성격은 직업 선택의 원인이다. 얘는 발달은 직업 선택의 원인이다. 얘는 뭐예요? 인간의 특성은 직업 선택의 원인이다. 그 외에도 뭐 가치, 역동, 뭐 예를 들면 정신 역동에서 여기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보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보딘도 있었는데 보딘은 어디서 갑자기 자기 이론을 툭 꺼낸 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떡볶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떡볶이 뭐예요? 프로이트죠. 그죠? 프로이트 이론을 가져와서 정신 역동으로 직업 심리학을 풀어낸 게 보딘의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시즌 2에서는 특성 요인이 최초로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론들 관점을 인간의 직업 선택의 욕구다, 본능이다, 인성이다, 발달이다, 특성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구조화가 되면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특성 요인 이론을 얘기할 텐데요. 오늘 시간엔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자, 파슨이 이제 직업 운동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또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윌리엄슨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네소타 학파라고 해요. 근데 윌리엄슨이 이제 집중한 거는 이제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해. 물론 요인도 마찬가지지만 특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했는데 각 개인은 이제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발달한다? 심리 검사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직업인의 가문이에요. 그냥 흥미,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성격, 뭐 가치 등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요인에선 이제 직업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성취를 강조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성취를 많이 해내야 되죠. 그죠? 어떤 직업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업이 있고요. 어떤 직업은 성실성을 강조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직업의 요구와 개인의 특성들을 쭉 연결했더니 어떻게 된다? 합리적인 매칭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 심리 검사도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이론적 기반을 여러분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윌리엄슨의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인데요. 파슨스의 직업 모델을 기초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슨의 3요인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쌍가루 2번은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자신과 직업에 대한 합리적 연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쌍가루 3번으로 가면 특성 요인의 이제 기본적인 과정과 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에서는 1번에 보시면 각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체이다. 특성 요인 이론을 우리가 개인차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사람 있으면 10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한 게 이제 윌리엄슨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직업들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개인한테 맞는 직업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직업 선택은 직선적 과정이며 매칭이 가능하다. 자, 4번 특성과 직업 간의 요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생산성과 만족은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은 나중에 직업 적응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또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이 이제 직업학에 굉장히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개념들로 여러분 풀어서 기술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을 기술하는 것도 저하고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관. 자, 이 인간관은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보고 지우고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4번이죠. 4번. 인간관. 자, 인간관은 선타자 독신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독신. 자, 첫 번째,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측면도 있고 악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즉 합리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나. 악은 뭐예요? 합리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도움은 누굴까요? 그쵸.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즉 상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다음에 자아의 실현은 무슨 실현이다? 선의 실현이다. 그 다음에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르다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마다 다 특성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다. 무엇을요? 선한 생활을, 즉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5가지 명제를 두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에 진로 상담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5번에 진로 상담의 과정이죠. 자, 얘는 분종진의 상담 추수지도예요. 첫 번째 이제 분석부터 갑니다. 분석. 자, 요것도 이제 기본 개념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쪼개고 분석하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담자는 뭐부터 해요? 심리 검사하고요. 자료를 분석해요. 자료를 봐요. 심리 검사를 딱 먼저 실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심리 검사와 자료를 어떻게 해요? 합쳐서 종합을 합니다. 종합.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석을 통해 종합을 한다 써야겠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주어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그렇죠. 상담사는 자, 내담자의 자료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즉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걸 문장화시키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하면서 몇 개씩은 이렇게 쭉 빼서 할 거예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개념적으로는 또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검사 했더니 흥미있는 분야에 흥미는 있는데 적성은 없더라. 그럼 문제될 수 있겠네. 그죠? 그게 종합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종합된 내용은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 그럼 종합은 어떻게 돼요? 진단할 수 있어요. 진단.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불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흥미와 적성의 차.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선택,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선택, 진로 무선택이 되더라. 이렇게 네 가지 변별 진단, 문제 유형이 있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없어. 그럼 잘 못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핀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던 게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너 좋아하던 게 싫어질 수도 있어 라고 예측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단 내용을 갖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즉 진단한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러면 예측한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흥미에 맞는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 때는 이제 개입하고 그리고 처치하고 처방해 주는 거겠죠. 개입하고 뭐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상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지도가 가겠죠. 그럼 추수 지도가 되면 자,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끔 보시면 그 문장 그대로를 다 암기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자한테 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해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암기로 나눠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 알아보겠습니다. 특성 요인의 상당 기술 보면 자, 촉진적 관계예요. 촉진적 관계인데 이거는 지시적인 관계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의 신장, 자기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 그리고 계획의 수행,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담자한테 내담자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요인 이론에서 또 중요한 게 해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중요해요. 앞에 한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쌍가루 6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쌍가루 6번에 심리검사 해석의 기법이에요. 심리검사 해석 기법이에요. 해석 기법. 그래서 얘는
직설설이에요. 직설설. 직접, 충고, 설명, 설득이에요. 설득. 설명, 설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목적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무엇을요? 심리 검사 결과를. 을늘은 목적어잖아요. 은는이가는 주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니까 국어 강의 같은데 국어 강의 같은데 자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핵심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뭘요? 직접 충고하는 거예요. 내담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흥미는 없는데 굉장히 잘하는 일을 해요. 난 별로 흥미가 없어. 근데 이건 타고났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접 충고하는 거죠.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충고예요. 설명은요.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심리검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은요.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설득이 설명보다 조금 더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에 집중한다면 얘는 설득까지, 설명을 해야지 설득을 하겠죠? 그 개념까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벌써 문장은 완성된 거죠.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어는 누가 할까요? 그쵸? 상담자는. 간접 목적어는요. 내담자에게죠. 그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충고한다. 거기다 더 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충고를 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달달달달달 암기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포인트 잡고 그다음에 살을 붙이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죠. 보너스. 자, 이어줄게요. 이어가는 거예요. 스토리 하나만 짜면 여러분 끝납니다. 자, 윌리암슨의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 윌리 암스는요. 윌리 암스는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선타자였어요. 독신 야구 선수였어요. 자, 독신이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죠? 그래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직업상담사로 바꿔서 분기별로 친구 종진이의 애를 상담했어요. 종진이 애를 상담하고 추수지도를 했어요. 근데 종진이 애가 굉장히 자꾸 실패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그래서 윌리엄슨이 흥어구이집 갔어요. 흥어 새로 나왔대요. 새로 바다에서 나왔대요. 흥어라는 물고기가. 그래서 흥어 구이를 불에 구워서 요새 여러분들 요거 많이 마시죠? 진로 이 집에 흥어를 불에 구워서 진로 이 집에게 한 잔 딱 했어요. 딱 하면 우리 술 마시면 딱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 못했던 얘기들 딱 얘기한 겁니다. 직설설한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돈 많이 벌수록 불행해져. 너 괴로워지는 거야. 직설설했네. 자, 트렌디 드라마가 하나 완성됐죠. 자, 이렇게 스토리라인 만들어가지고 윌리엄슨하고 특성 요인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도 이게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공부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하고 물론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저게 무슨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유치하기만 해요. 근데 유치한 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하면서도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근데 또 이런 게 너무 싫은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게 책을 암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한계. 자,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특성이라는 게 절차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발달파 얘기를 했는데 발달파가 이제 특성 요인 이론에서 특히 비판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애가 이렇게 있으면 생애 중에 일부분 만약에 이제 20살에 취업을 한다면 20살의 특성을 딱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정확한 타당도가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했는지 발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어떠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사무직 할래요. 그러다가 뭐 한 2달 뒤에 오면 저 생산직 할래요. 그러다가 또 2달 정도 있으면 저 앱 개발자 할래요. 막 이런 애들 많거든요.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 그 다 거짓말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타당도에 문제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발달을 좀 봐야 되고 왜 그러한 특성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특성요인의 직업상담에 3가지 기본 원리를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성요인 이론의 이제 기본 명제라고 했는데, 자, 가볍게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뭘 쓰면 돼요?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얘기를 쓰면 되죠. 그죠? 개인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되겠죠. 자, 답안 봅시다. 일단 키워드만 제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먼저 이게 나오면, 딱 들어갈 단어나 여러분들 생각들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개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 각자에 맞는 특정 직업 유형이 있다.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다른 직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특정 직업은 특정한 개인을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적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건 사이의 조화인데 조화는 연결이라고 하죠. 그죠? 연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윌리엄슨에 의한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인간 본성 5가지 가정을 기술하시오 했는데 아까 했죠? 선타자, 독신이에요. 선타자, 독신.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을 4가지 쓰시오. 자, 요거와 같이 맞춰서 쓰면 되겠죠?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직업은 성공을 위해 특정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직업의 선택은 연결이 가능하다. 결국에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매칭이라고 했을 뿐 매칭은 한국어로 연결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요구간이 매칭이 잘 될수록 생산성은 커진다. 4번만 좀 할까요? 4번에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잘 맞을수록 앞에 문제 뭐였죠?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또는 뭐예요? 만족이 커진다. 만족이 커진다. 성공이 보장된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산성이 높아요. 승진도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회사를 계속 다니겠죠. 그걸 적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요거를 앞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집중. 여러분들 집중. 1번 문항하고요. 지금 세 번째 기본적 가정. 그러니까 기본적 가정하고요. 앞에 문제였던 원리 있죠? 기본 가정하고 원리는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생은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고생을 스스로 하시는 분은 기본적 가정은 기본적 가정, 원리는 원리. 이거 둘은 다른 거야.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기를 했으나 전혀 엉뚱한 답을 쓰시는 경우도 많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암기를 안 했어요.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했으니까. 근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요거를 세 줄로 내가 끊어서 쓸 수 있지만 네 줄로 끊어서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원리까지 이해하고 결국에 이 얘기는 같은 얘기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 적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살을 붙여가면서 하는 거는 왜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접근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둘 다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봤거든요. 그런 분들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는 쉬운 방법과 그리고 더 고득점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자기한테 맞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이런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훨씬 많은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윌리엄스 이제 4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론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 이용할 수 있는 상당 기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직접 충고, 설명, 설득이라고 했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키워드는 걸어놨으니까. 자, 1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죠? 검사 결과를 그죠? 심리만 붙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된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게 직접 충고고요. 요거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내담자가 실패할 선택을 하려고 할 경우 내담자가 충고하는 것이다 해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문맥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냥 외우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설득. 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자, 설명. 내담자가 진로 결정에 있어서 검사 결과와 내담자 자료를 그러니까 결국 검사 결과예요. 그죠? 설명하여 내담자가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쓰시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걸 이 내담자가 피동사가만 되게 하면 되겠네요. 피동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를 분석한다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업 정보를 토대로 직업 정보를 분석한다 이 얘기예요. 상담자는 분석하도록 시킨다, 내담자는 분석한다가 되겠죠. 시킨다, 한다. 그죠? 자신과 직업색의 합리적 연결, 개인과 직업을 연결한다. 이 얘기죠.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석이니까 종합 진단 예측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쓰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알겠어. 선생님 얘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이거 적용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 한번 따라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다 보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느낌들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고요. 열심히 계속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시면 더 안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한 시간을 쓰세요. 쓰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